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매에서 종종 보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은 34.63평,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6천만 원이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개봉역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위치면 뭐 금액대가 적지 않아야 되겠죠? 자, 보다시피 개봉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물건 보시면요. 95년도 사용승인이므로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25층 중에 13층이므로 로얄 층수입니다. 자, 이 물건 세입자가 있는데요.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1년도 근저당이므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찰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일은 없는데요. 자, 이 좋은 위치에 감정평가가 5억 6천 원이나 되는데 보증금이 겨우 3천만 원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을 이렇게 빌릴 때는 방빼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방빼기. 왜냐면, 근저당보다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최우선 면제라고 하죠. 많은 금액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해주는데, 그 금액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연도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최우선 면제, 이 금 날짜의 기준은 담보물건 설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이 근저당이 2011년도 9월 7일이잖아요. 그럼 이 2011년도 9월 7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1년도 9월이면 바로 이때죠. 9월에 서울특별시는 얼마예요? 2,500만원까지죠? 2,500만원까지. 그런데, 이 최우선 면제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 근저당, 여기에 있는 근저당을 돈 빌려줄 때는 2,500만원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근저당, 2017년도에 돈 빌려줄 때의 기준은, 이때는 근저당의 기준이 최우선 면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므로 바로 이 테이블이 아니라 좀 더 내려가면 바로 2017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3,4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건 이때 당시에 돈 빌려줄 때는 방빼기가 얼마예요? 아까 2,500만 원의 방빼기 하고, 이때 빌려줄 때는 이때 두 번째 빌릴 때는 3,400만 원의 방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뒤에 후순위 세입자가 들어와서 먼저 최우선 면제로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보호하는 금액은 여기서는 2,500, 여기서는 3,400까지라는 거죠. 3,400.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됩니다. 최우선 면제로 세입자는 2,500 먼저 배당을 받고요. 여기에 있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최우선 면제 2,500만 원을 여기 근저당 기준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자는 2,500만 원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로 2,500 배당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2억 7,720만 원에 관련된 뭐 실제 금액이 이 금액 안에 포함된 금액이 있지만 이 금액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저당을 갈 때는 이 근저당을 빌려줄 때는 2,500이 아니라 3,400만 원을 방빼기를 해주잖아요. 3,400만 원. 그러므로 여기에 기준은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순서를 얘기하면 1번 최우선 면제 2,500만 원,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근저당, 여기 있는 근저당이고요. 3번 또다시 3번의 최우선 면제, 여기 있는 보증금 3천만 원이므로 3,400까지지만 여기서 앞에서 2,500 받았잖아요. 그럼 500만 원 더, 여기서 500만 원 더, 그 다음에 4번 이 근저당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3천만 원 전액 최우선 면제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왜?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최우선 면제가 전액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좀 이상합니다. 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를 좀 먼저 봐보면, 자, 보다시피 매각 물건 명세서에 3천만 원인데요. 여기 권리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전부라고 써 있죠. 이 물건의 상당히 큰 평수인데 3천만 원의 차임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에다가 전입신고가 2020년 3월 11일, 확정일자는 2월 24일, 배당 요구는 4월 20일. 자, 경매 기입 등기는 언제예요? 이 물건의 경매 기입 등기는 2020년 4월 14일. 2020년 4월 14일에 경매 기입 등기를 하고 4월 14일에 경매 기입하고 8일 만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경매로 넘기면서 지금 이 물건에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채권이 지금 벌써 2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채권이 몰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돈을 다 나가면 뭐랄까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한테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최우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전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 근저당권까지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당연히 세입자 없는 줄 알고 충분히 이 근저당 2개만 배당받고 바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우수 면제라는 게 갑자기 뚝 튀어나가지고 앞에서 배당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가압류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물론 여기에 최우선 면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방빼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물건 좀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가끔 이런 물건 배당 배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 배제 신청이 되면 이 사람은 배당기일날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배당을 좀 더 미뤄져서 좀 다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더 기다려야 되는 좀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3천만 원의 최우선 면제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낙찰자 입장이 좋아요. 만약에 없이 소유자만 있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명도도 해야 되고 이사비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입자가 있다. 3천만 원의 세입자 있다. 그럼 뭐예요? 이 세입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사비를 주지도 않고 명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세입자하고 협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니 배당기일날 당신이 세입자가 진짜 맞다라는 거를 서류를 준비를 해서 미리 배당기일날 들고 가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정말 만약에 배당 배제가 신청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 진정한 세입자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준다면 당연히 배당이 잘 될 거고 배당이 잘 되면 이사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입찰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어떨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과 대화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화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좀 서포트 해주다 보면 명도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런 호순위로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매물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어디서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최우선 면제가 있으니 이거 신청만 받을 수 있다. 이 26억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거 다 나가면 전혀 돈을 배당받지 못하니 어떻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해서 최우선 면제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가압류 채권자가 이걸 가지고 배당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3천만 원 냈다라는 증명을 해봐 라고 다툼이 되게 되면 이게 참 그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런 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조금 명도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다 정도로 인지하시고 접근하는 게 좀 혹시나 많이 물론 확률은 좀 낮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다고 해서 배당 배제가 신청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 입찰할 때 차이점이 있으므로 꼭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